PSG는 18일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르아에서 열린 리그앙 16라운드 리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PSG로선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킬리안 음바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막판 실점에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써 PSG는 11승 3무 1패 승점 37점을 올렸습니다.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리그 9연승 도전에 실패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미드필더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의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난받기도 하며 현지 매체에서는 베스트 11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보란듯이 선발 출전으로 현지 매체의 예상을 깨부셨습니다. 심지어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2회를 기록하며 팀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2회나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이강인에게 평점 6.8점을, 소파스코어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활약이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0으로 좋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드는 스루 패스를 2번이나 선보였습니다. 다만 팀 공격수 우스망 덴벨레가 이강인의 건넨 패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스코어 0대0이던 전반 21분 이강인은 자기 진영에서 폭풍 드리블을 선보여 팀 역습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간 이강인은 오른쪽에 있던 덴벨레를 보고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주었으나 덴벨레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 41분에도 이강인은 좋은 스루 패스를 기록했으나 덴벨레의 볼 컨트롤이 좋지 못해 이를 놓쳤습니다. 이외에도 이강인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전반 28분 왼쪽 측면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벽을 허물었습니다. 후반 33분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 압박을 받자 원터치 힐패스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PSG는 팀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강인의 활약 속에 PSG도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후반 21분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침착하게 차 넣었는데요. 상대 골키퍼도 방향을 읽었으나 슈팅이 워낙 구석으로 향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요. 음바페의 선제골을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까지 유리하게 끌고 갔지만 마르코 아센시오의 패스 미스가 빌미가 돼 종료 직전 조너선 데이비드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만회할 시간도 없이 1대1로 릴 원정을 아쉽게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 선발 출전에 한 골 1개의 도움을 올리는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후 공식 트위터 팬 반응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지쳤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준이 많이 아래에 있다고 느껴진다. 리그 우승팀의 팀정신이 아니며 팀워크도 좋지 않다. 수치스럽다. 바보 같은 놈들. 엘리케의 무색무취 전술에 실패다. 이 사이코패스는 선수들이 음바페와 무아니와 덴벨레와 함께 깊이를 찾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결국 머리가 아닌 클럽과 함께 신념으로 경질되게 될 것이다. 창피한 경기지만 우리는 익숙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후 PSG는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가동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시즌 중간중간 시도했던 다이아몬드 343 내지 3313 전형이었습니다. PSG가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리그앙에서 극단적 혹은 이상적인 공격 전술을 가동해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였는데요. PSG에서 해당 전형이 제대로 가동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상대와 개인 기량 차이가 워낙 커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대부분 여유로운 승리보다는 신승에 가까웠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물론 축구 지능까지 요하는 고난도 전술이기 때문에 PSG에 완벽히 이식하기에는 무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도 PSG는 전반부터 릴을 밀어붙였으나 제대로 공격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릴 수비가 촘촘하고 대다수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따금 이강인이나 비티냐가 뿌려주는 날카로운 패스도 브래들리 바르콜라나 우스만 덴벨레가 날려먹기 일쑤였습니다. 전술적 문제로 가려졌지만 더 큰 문제는 PSG 공격의 단조로움에 있는데요. PSG는 덴벨레,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 등 값비싼 공격 자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결국 모든 공격이 음바페를 향하게 설계됐습니다. 리그에서만 16골을 집어넣은 선수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이날도 음바페는 페널티킥 선제골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음바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PSG 공격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포진된 이강인과 비티냐는 음바페에게 공간이 나면 양측면으로 벌려주기보다 음바페에게 다이렉트 패스를 넣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측면을 적당히 막고 음바페를 집중 견제하면 쉽게 PSG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제는 팬들까지도 엘리케 감독을 향해 음바페 등 공격진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할 세부 전술을 보다 확실하게 짜야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 프랑스 언론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PSG의 모든 코너킥을 책임지며 팀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강인과 덴벨레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으며 덴벨레가 받은 패스의 대부분은 이강인의 이전 작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PSG의 공격 전환에서 속도와 리듬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막시 풋은 이강인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덴벨레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정확한 패스도 선보였다. 경합에서도 잘 싸웠다라며 호평을 남겼습니다. 황금재능 이강인이 여러 차례 킬패스를 찔러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며 맹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막판 실점에 승리를 놓쳤는데요. 경기 후 평점에서는 소파스코어는 바르콜라, 우가르테, 에머리보다 높은 7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에머리, 우가르테보다 높은 6.8점이었고 덴벨레, 바르콜라와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PSG는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굴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